자, 마음챙김 개발에서 사띠의 초기불교 개념은 여기 지금 26쪽에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신적 자질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신적 자질 해서 영어를 봤더니 정신적 자질은 멘탈 퀄리티니까 그런데 we have to bring into being이에요. 이걸 bring into being이 존재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존재하도록 해야 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have to bring into being이잖아요. 존재하도록 해야 하는 have to니까 존재하도록 하는이 아니라 이게 그 말인가요? 우리말 좀 이상하죠. 존재하도록 만들다.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정신적 자질. 이게 being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서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그 MBSR에서 주로 설명하는 방식이 우리는 항상 doing 모드에 살고 있다. 뭔가 하면서 사는데 그냥 존재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휴먼 비잉이 아니라 휴먼 두잉의 상태로 살고 있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이죠. 우리가 휴먼 비잉이 온전한 휴먼 비잉의 상태가 되려면은 열반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열반을 얻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로 있으면은 불완전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유의법으로서의 존재인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유의법의 조건지어진 법들의 존재는 항상 무상고무아의 속성을 가지니까. 근데 여기서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있도록 해야 하는 자질.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갖춰야만 하는 자질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어 의미가. 그래서 좀 이상해서 종종 이렇게 영어가 약간 이상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이 뭐 영어를 잘 하시지만은 we have to bring into being 이니까 멘탈 퀄리티인데 우리가 있도록 해야만 하는 그러한 자질. 이렇게 이해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로 그냥 같이 써놨고요. 자, 의식은 5가지 무더기 오온 중에 하나로 끊임없이 존재하는 알매 과정이다. 의식은 항상 있지요. 식, 민냐나나 찢다나. 근데 의식의 흐름은 항상 거기에 있는데 영원하지 않고 무상한 흐름으로 있습니다.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지금까지 무명에 가리워져 가래에 덮여져 이제까지 흐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의 이 흐름을 이제 유의법으로서의 마음, 생멸하는 마음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열반의 경험밖에 없어요. 열반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사띠가 다른 것은 마음 챙김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립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아까 여기 have to bring into being이 확립시켜야 되는 것.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 챙김은 확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의식과의 차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존재하는 자질이 아니라 확립되어야 하는 자질이다. 그럼 조금 더 이해하죠. 사띠는 확립시켜야 되는 마음의 자질, 현존하는 자질, 현재 깨어있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기능, 이거 말하죠. 빨리오의 사띠는 여성형이다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약간 여성적인 그 정서를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사띠는 아침에 일어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미 거기에 있을 수 있다. 부터는 빼야겠네요. 철업을 넣고 부터는 빼야 돼요. 부터는. 확립될 필요가 있는 자질이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거기에 수용적이고 열린 상태로 우리와 함께 항상 거기에 있다. 그 순간에 있다. 현재 그 순간에 있다. 그래서 그녀의 그녀는 사띠입니다. 현존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대해서 열린 수용성과 그다음에 부드러운 각성의 정취를 갖게 한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다음에 부드럽게 그것을 알아차리는 각성은 그걸 아는 거니까 부드러운 각성이라는 말과 다른 각성은요. 이게 각성이라는 말은 심리학에서는 불안한 상태를 말해요. 뉴로틱 어텐션이라고 하죠. 신경증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부드럽지 못하고 날카롭고 짜증스러운 그런 불안정한 각성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거는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각성의 정치를 갖게 한다. 수용성과 각성이라는 말을 하니까 수용성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억셉턴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리셉트라는 이 동사에서 온 수용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성은 이제 어웨어니스니까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대해 지금 이 순간 수용성을 가진 각성 이거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Awareness of present experience with acceptance라는 말. 그러니까는 심리학자들이 그 세 가지 현재 경험에 대해서 수용의 태도로 수용적으로 그 다음에 알아차림 분명히 아는 것, 요 세 가지로 이제 마음 챙김을 구성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아날라이 스님도 그 책을 봤겠지만은 초기 불교에도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 수용한다는 말, 부드럽게 깨어 있다는 말. 마음 챙김과 개념에서 사티파타나 수타 마음 챙김 확립 경의 가르침을 보면 개념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고무한다. 이건 제가 가로쳐 놓고서 이 노란 것들은 제가 추가한 말들이에요. 강한 인식이 염초의 원인이 된다. 이제 강한 인식은 티라 산냐라고 합니다. 견고한 인식. 이 견고한 인식을 일으키는 도구가 개념이에요. 그게 부름 꺼짐하고 명칭 붙이는 거, 왼발 오른발하고 명칭 붙이는 거. 이게 강한 인식입니다. 그것이 사티파타나 확고한 마음 챙김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강한 인식이 이제 사티파타나 마음 챙김의 확립을 갖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사티파타나가 그 다음 순간에 사티파타나의 이게 원인이 돼요. 마음 챙김이 확립돼 있으면은 마음 챙김의 확립의 순간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개념들은 이때 생각은 이제 인식이에요. 인식은 개념으로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예컨대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이게 컴퓨터 화면이다라고 하는 게 인식이에요. 컴퓨터 화면이라고 제가 알잖아요. 인식적인 알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개념들은 진보를 위한 도구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생각과 개념들은 잘못 쓰면은 퇴보할 수도 있고 마음이 혼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개념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이것을 사티파타나의 도구로 쓸 때는 진보를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 특히 분명하게 아는 측면에서 볼 때 마음챙김 확립 명상의 필수적인 특성이 될 수 있다. 뭘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수행한 것을 인터뷰할 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게 뭘 알았는지를 기록을 해놔야 돼요. 다 기억을 못하니까. 부름 꺼짐하다가 부를 때 팽팽함, 꺼질 때 수축하는 감각을 느꼈다. 그럼 그걸 팽창함, 수축함이라는 언어로 써가지고 분명하게 아는 것의 내용을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챙김 확립 명상을 할 때 그런 어떤 언어적 소통의 도구를 씁니다. 언어로 제대로 소통을 못하면은 명상이 올바른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있을 때조차도 자유로운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 확립 수행이다. 개념의 도구를 안 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쓰는 이 말들도 다 개념이잖아요. 이걸 안 쓰면 어떻게 이걸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개념적인 이해만 갖고서는 안 돼요. 개념적인 도구를 쓰되 도구는 도구일 뿐이지 도구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도구는 도구이다. 그래서
언어 자체가 도구로서 잘 쓰고 언어에 너무 묶이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념은 삼파전자의 자질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다. 분명하게 아는 것. 확립된 마음 챙김을 통해 분명해진 것과 관련이 있는 분명하게 아는 것의 자질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 이것이 개념이다. 자, 마음 챙김이라는 밀가루 반죽이 해탈에 이르게 하는 통찰의 빵. 이제 밀가루 반죽이 있고요. 밀가루 반죽이 빵이 돼야 되잖아요. 빵이 되려면은 이스트가 필요한데 분명한 알은 바로 이스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재미있게 써놨죠. 통찰을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가 생겨야 통찰 지혜, 반야 지혜가 생겨야 해탈에 도달하는데 그러려면 마음 챙김이라는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분명한 알미 함께 결합돼서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미 쌍으로 작용할 때에 이게 마음 챙김이 제대로 빵으로 이게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된다. 밀가루 반죽 상태에서 푹 죽어 있으면은 좀 밋밋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마음챙김 수행할 때 분명히 알지 못하고 건성건성하면은요 진전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안다는 거. 예컨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컨대 듬, 감, 노음하고 발의 세 동작, 한 동작을 세 단계로 알아차려요. 그럼 들어올릴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경험되는지 분명히 알고 내려놓을 때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아는 마음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마음 챙김이 이게 점점 확고해지고 더 선명해져요. 분명한 마음이 약하면은 마음 챙김도 약해집니다. 굉장히 좋은 비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념과 궁극적 실제 사이의 차이, 초기 불교 법문에서는 이것의 구별이 별로 발견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아비담마에서 개념을 빤야띠라고 하고 궁극적 실제를 빠라마타라고 하거든요. 빠라마타 담마. 근데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고 실제로 고요와 통찰,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분리된 명상 수행법으로 구별되지도 않는다. 명상 개발에 상보적인 자질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법구경 372개에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 선정과 지혜가 있는 자, 그 사람은 열반에 가까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말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는 고요와 통찰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제가 우리 지난번에 인도 부타스 워드에 그 앙구타라니카의 삼매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사마타만 있고 윗바사나가 없는 경우. 사마타는 있고 윗바사나가 없는 경우, 사마타는 없는데 윗바사나만 있는 경우, 두 개 다 있는 경우, 두 개 다 없는 경우.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정과 뒤에를 함께 갖춰야 된다는 얘기. 자, 이 말은 똑같이 사티와 삼파자나에도 적용된다 이런 의미예요. 사티가 없는 자에게는 삼파자나, 마음챙김이 없는 자에게는 분명한 알미 없고 분명한 알미 없는 자에게는 사티도 없다. 그래서 마음챙김과 분명한 암을 같이 갖추고 있으면은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마타와 윗바사나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이제 우리 포럼에서 발표할 내용 중에 하나가 사마타만 닦고 윗바사나를 안 닦은 사람은 윗바사나를 경험한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윗바사나만 닦고 사마타를 닦지 않았는데 사마타를 닦으려고 하면 사마타를 경험한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따로따로 확립시킬 수 있죠. 따로따로 명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수행을 한 사람도 사마타만 닦은 사람도 있고 윗바사나만 닦은 사람이 있다. 두 개 다 갖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분리된 수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한다. 그게 이제 아라한이 되는 네 가지 길 중에서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닦는 경우,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닦는 경우, 두 개를 쌍으로 닦는 경우, 그 다음에 법에 의한 들뜸이 일어난 사람이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됐을 때
다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 요 네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과도 연결시키면은 이걸 꼭 분리된 명상법으로 구별되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궁극적 실제는 니빠나 밖에 없다. 개념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못하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니빠나가 경험될 때는 니빠나에 이름을 붙일 어떤 개념이 없어요. 니빠나라고 우리가 개념을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념으로 쓰는 건데 실제 니빠나 경험 자체는 개념이 가서 붙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개념의 필요성은 식과 명색의 상호 조건 짓기 관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 명은 개념적 명칭의 원인이 있는 정신적 활동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나마라는 것은 나마 자체가 이름이거든요. 네임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마 루파 할 때. 한문으로 명 잘 번역해 놓은 건데 개념적 명칭의 원인이 있는 정신적 활동들, 그다음에 형태, 색은 저항에 의한 물질의 경우를 뜻한다. 이때 저항이라는 것은 색이 있으면은 뭔가에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색은. 이때 색은 주로 눈으로 보이는 색인데 사실은 저항이 없는 색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색깔과 형태들은 다 뭔가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색깔, 뭐 형태. 이건 다 뭔가 부딪혀요.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색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색, 성, 향, 미, 촉 이거 다 색입니다. 안입이, 설신 다 색입니다. 물질 경험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기 불교 인지론의 관점에서 볼 때, 초기 불교 인식론의 관점에서 볼 때 물질에 대한 통찰은 이름 없이 최소한의 개념의 입력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반드시 이름을 붙여서 일어난다. 물질에 대한 통찰. 물질 현상들의 통찰의 개발은 명칭에 의한 형태와의 접촉이 요구된다. 명칭을 통해서 물질의 경험들을 이해한다는 것. 초기 불교의 마음챙김은 개념들이 사용과 공존할 뿐 아니라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개념들을 사용해야 한다. 개념 없이 가기 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마음챙김 할 때 명칭을 붙이지 않고 하는 마음챙김은 그럼 그건 안 되는 것이냐?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들숨날숨 명칭 안 붙이고 코끝에 딱 집중하고 명료하게 들어오는 순간 나가는 순간 알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것이 흩어져 버리고 깨져 버려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챙김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시 방식에서는 항상 명칭 붙이라고 하는데 고엔카 방식은 명칭 붙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거기는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아나파나사티로 감각을 관찰하다가 가니까 명칭을 안 붙이고 해도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많이 헤매요. 명칭 안 붙이면 대상이 명료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마하시 방식의 수행에서 또 나름대로 경험도 해서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수행에서는 명칭 붙이는 일을 별로 안 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명칭을 도구로서 사용한다. 해탈에 이르기 위한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수행법이 많지만 그게 사마타와 윗바사나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부처님은 뗏목에 비유하셨어요. 가래물진 그 긴경에서 그 얘기가 나오나? 그 다음에 뱀의 비유경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수행 방법은 뗏목이다. 사마타를 닦든 윗바사나를 닦든 어떤 방식으로 닦든 40가지 사마타의 주제 중에 어떤 걸 닦든 윗바사나의 어떤 방식으로 닦든 다 뗏목이다. 뗏목은 도구로서 이해하고 도구로서 쓸 때의 가치가 있지 강을 건넌 뒤에 뗏목을 쥐고 가면서 뗏목에 집착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부처님의.
내가 가고 있는 수행의 방법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 길은 도구로서 잘 써라. 도구가 없으면은 손발이 고되지요. 자동차라는 도구가 없으면 우리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손을 쓸 수 있는 뭐 칼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우리가 뭘 자를 때, 뭐 깎을 때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도구로서 쓰라는 얘기예요. 개념을 도구로서 잘 사용해라. 마음챙김은 개념들의 사용과 공존되고 도구로서 써야만 통찰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받는다. 분명한 암과 관련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음챙김과 수용성. 마음챙김의 또 다른 중요한 면이 마음의 폭넓음인데, 열린 마음의 태도와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림이 나오죠. 중간에 세 개 그림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그림이에요. 자, 마츠마니카의 19번째 경전이 두 가지 사유경입니다. 소치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야, 농작물들이 익어 있다. 소치는 사람은 소들이 제 위치를 벗어나 익은 농작물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것을 마음껏 먹지 못하도록 면밀히 경계하여 소들을 감시해야 한다. 이 소들을 좀 가둬놔야 되겠죠. 농작물에 가면 농작물 다 먹으니까. 일단 농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소치는 사람은 느긋하게 쉬면서 좀 떨어져서 소들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소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인도에는 소가 많아요, 실제로. 소가 그리고 상전 노릇을 해요. 소를 뭐 잡아먹지도 않지만 힌두교들은 소를 죽여서 먹지는 않아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 어떻게 묻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행할 때 수행의 대상들을 고짜라라고 합니다. 고짜라. 고짜라가 고는 소고요. 짜라는 돌아다니는 범위를 말해요. 눈은 눈의 대상이 있어요. 색깔과 모양, 형태고,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촉감이라고 하는 각각의 경계들이 있어요. 그 경계들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그대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관여하지 않는 거리에서 소들을 단지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이 일어날 때, 특히 눈, 귀, 코, 영, 마음에서 어떤 경험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그냥 분명히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조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 그러니까 내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경험들을 또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이렇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하고서 버리거나 집착하거나 또는 이 두 가지 하나는 탐착하는 거 하나는 이제 싫어해서 버리는 건데 이것이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마음챙김 관찰의 비옥한 토양이고 지혜의 씨앗을 심기 위해 분명한 알아차림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 그것들에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조절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화가 났어요. 조절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 이건 아니에요. 화는 그냥 화 자체를 분노하고 제대로 알아차려야만 이게 가라앉는데 화를 그냥 이제 적당히 알아차리고 있으면요. 다 화가 강력한 화가 마음을 다 휘저어서 버려요. 이제 불교의 마음챙김을 참여 관찰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engaged observe. 그러니까 engage드라는 말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을 일어나게끔 두는 거예요. 이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명상센터에 가서 좋은 점은 명상센터에서 행동하는 그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수행을 도와주는 어떤 현상들이에요. 일어나는 사태들이. 명상을 방해하는 것들은 자기가 마음에서 대상에 끌려가거나 싫어하거나 할 때 명상이 방해되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하는 모든 일들은 명상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게 이제 명상의 행동 반경이라는 거예요. 수행자의. 거기서 밥 먹을 때 또는 뭐 법문 들을 때 또는 걸을 때 샤워할 때 양치할 때 이게 다 명상의 대상들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때그때 알아차리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는 그게 안 되죠. 집에서는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사티파타나보다는 생각들이나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것들이 경험들이 많으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넓은 마음의 중요성은 감각 렌즈로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감각의 열림은 차이들과 함께 존재하는 정신적 공간을 허용한다. 여러 가지 차이들과 함께 존재하는 정신적 공간이 카메라 렌즈를 확 열어놓으면 이게 허용되는 거죠. 정신의 폭넓음이 의미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는 이제 말씀드리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싫어하지 않으면서 그냥 경험하는 그대로 본다. 넓은 경계 없는 마음의 상태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나타난다. 이게 이제 가래멸진 긴경에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게 밑에 또 그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마음 챙김의 현저는 분명하게 넓은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 차이들과 다양성, 차이는 서로 다르다는 거고요. 다양하다는 것도 비슷한 말이죠. 거기에 열려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허용적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고, 독선적이고 남에 대해 판단을 할 때에는, 독선적이라는 것은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남에 대해 판단할 때는 얼마나 좁고 갑갑한지, 언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다치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지난번에 다른 데서 소개해드렸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태도, 내 판단과 내 감정이 꼭 맞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얼마나 마음을 넓게 열어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경험된다 하더라도 좀 더 열린 태도로 또 수용적으로 허용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억압이나 부정성 없이 다양성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도 제가 집어넣은 말인데, 억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다양성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다. 그래서 이제 거처를 확립하는데, 거처 확립은 가래멸진 긴경에 나오는 말인데, 열린 마음과 수용성의 자질을 잃지 않고 마음 챙김의 연속성을 지원하는 거처를 찾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이런 뜻입니다.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과 몸의 부분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서로 인도하고 강화시켜준다. 몸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몸의 부분 이제 해부적인 부분이나 또는 이제 4대로 관찰하는 것이나 4대 관찰은 몸의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나 이런 것들은 몸의 부분들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몸 전체는 전체로서 그냥 몸을 보는 거죠. 앉아있을 때 앉아있음, 걸을 때 걸음하는 거 전체로 보다가 앉아있는 자세에서 일어나는 복부의 움직임, 또는 앉아있는 자세에서 허리가 바르게 펴져 있는 그 자세, 이런 것들은 부분들을 또 보는 거죠. 너무 강한 집중을 기울이지 않고 너무 많이 개입하고 통제하는 태도 없이 거처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쇠유민 센터에서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강하게 집중하지 말라. 너무 애쓰지 말라. 그냥 이 사띠의 힘을 너무 강하게 하면은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산마리도
적절해야 된다. 에너지가 적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조금 조절하기가 처음에는 쉽진 않은데, 근데 마하시나 제가 배운 빠지다람에서는 강력한 사티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약간 접근 방식이 달라요.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려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허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티를 강하게 갖고 있으면 일어나는 족족 사라져 버려요. 생각이나 이런 감정들. 근데 그것을 알고 알아차리려면은 약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이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허용한다고 하다가 느슨해져서 사티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마음 챙김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리고 그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를 적당히 알면서 알아차리면서 마치 내가 사티를 들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어쨌든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우리가 아까 바퀴에서 가운데 축이 있잖아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축이 된다. 가장 유용하다. 자,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이제 구체적으로 몸의 자세들에 대한 마음 챙김과 이게 이제 몸의 활동들을 분명하게 아는 것으로 이제 나눠져서 이게 점점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내용들을 이제 구성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대한 마음 챙김은 몸의 자세들을 알아차리는 것과 몸의 활동들을 알아차리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행주자와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전체 자세. 그때 자세에 마음 챙기는 거. 그것이 자세에 대한 알아차림이고요. 그 다음에 몸의 활동들은 이제 움직임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몸의 자세가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누워있는 자세라고 한다면 몸의 활동은 움직이는 것, 걷는 것, 또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 여기 지금 걷고 있을 때 나는 걷고 있다고 알아차린다. 알아차린다라는 말의 원어는 빠자나띠에 있때는 가찬또 가찬또 가차미띠 빠자나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걷고 있다. 이제 나는이라는 말을 저는 생략하라고 합니다. 그냥 걸음 하면 되고. 왜냐하면 나는이라는 말은 영어 문법상 들어가는 말이고 빨리어에는 물론 1인칭 현재 가참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지만 I work라는 말이에요. I go라는 말이고. 근데 여기서 나는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빼도 돼요. 걷고 있다. 서 있을 때는 서 있다.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다.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다. 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쿼테이션 하는 것은 딱 그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쓰라는 거.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것에 따라 알아차린다. 요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이라는 말은 이게 큰 자세가 행주자와 네 가지 동작과 자세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걷다가 앉는 동작도 있고 앉다가 눕는 사이 동작도 있고 그것도 그때그때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자기 수용적 알아차림이라고 하고요. 프리오셉티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 내수용적인 알아차림.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대로 몸의 자세들을 아는 것. 지금 35페이지 쪽 보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를 지금의 현재에 유지시키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도록 공간과 시간의 차원들을 결합시킨다는 것. 사실은 공간과 시간의 차원을 결합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을 때 현재밖에 없고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네 가지 자세 중 하나를 취하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을 자기수용적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고요. 몸의 현존을 느끼는 감각이다. 몸이 현재 있음을 느끼는 감각이다. 자기수용적 알아차림. 감각도 아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 선명하게 아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일이니까 몸의 자세를 알아차릴 때는 가끔 하시면 돼요. 이럴 때. 딴 생각이 흩어지면 다시 몸에 앉은 자세로 돌아와서 앉아있으면. 걸을 때는 걸음. 누워있을 때는 누워있으면. 바로 몸이 놓여있는 그 자세를 그것에 따라서 분명히 아는 겁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것에 따라 알아차린다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떤 것이 몸에서 일어나든 그때 그것을 알아차린다. 복부의 움직임이 부르고 꺼지는 움직임이 있으면 이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입술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면 돼요. 근데 교수님, 예. 그 어떤 자세를 알아차림하면서 동시에 뭐 이렇게 누움 했을 때 내가 아픔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통증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건 세밀한 것들이죠. 네, 그런 걸 같이 동시에 느끼고 또 거기에 또 생각이 또 같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새기게 되면 엄청 산만해지면서 엉뚱한 곳으로. 바빠질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때 가장 두드러진 것을 기본 대상으로 삼는다. 누우실 때는 누워있는 자세, 누워있음 하다가 네. 바닥에 닿아있는 감각이 느껴져요. 따뜻하다 또는 딱딱하다, 푹신푹신 부드럽다. 그럼 그걸 분명히 알면 돼요. 그럼 누워있음 하면서 그 감각들을 그냥 분명히 알면서 누워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생각은 빨리 잡아야 돼요. 생각하고. 생각을 못 잡으면은 사띠에서 벗어나 버려요. 사띠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생각은 항상 일어나는 대로 바로 생각 알아차린다. 생각이 가라앉으면은 다시 몸의 자세. 여기 지금 몸 전체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예. 안 그러면은 뭐 생겨난 거 다 한다면은 바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시 방법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관찰한다. 여기서 이제 몸의 현존을 느끼는 감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밖에 안 일어나요. 몸의 현존을 느끼는 감각이 과거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수도 없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감각들이에요. 그걸 알아차리다가 생각이 팍 튀어올라와요. 그러면 생각은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그럼 생각. 사라지면 다시 몸에 현존을 느끼는 감각으로 돌아온다. 바퀴의 그 가운데 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체화된 알아차림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걸 embodied awareness라고 하고요. embodied mindfulness도 똑같이 씁니다. embodied 체화됐다는 말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실제로 마인드풀리스 오브 바디는 바디에 대한 마인드풀리스잖아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니까 항상 몸이 있는 곳에 마음 챙김이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몸이 어떤 형태로 있든 그 몸의 자세와 활동과 함께 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적절히 개발되면 몸에 굳건한 기반을 갖고 있다는 감각을 가져다 줍니다. 굉장히 안정돼요. 마음의 경향은 여기 집중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36쪽에 보시면요. 마음의 자연스러운 경향 맨 밑에 세 번째 줄이에요. 책 있으시면 보세요. 마음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집중하든지 무시하는 것이다. 이 집중이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포커스예요. 영어로 하면. 뭔가 이제 몰두하는 거죠. 어떤 일에. 그 다음에 무시는 이그노어예요. 영어책 13페이지에 있는데.
근데 이 포커스가 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강하면은 이게 포커스가 강하면 한쪽에 쏠리게 되죠. 무시하는 것이 강하면은 이제 흩어지게 되고 포커스가 강하면은 뭐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마디의 포커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때는 하나에 빠지든지 또는 무시해서 이제 외면하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거의 중도를 잘 개발해서 빠지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래서 이제 중도를 개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가지 극단 사이의 중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 수용적 알아차림이 작동되어야만 어디에 탐착하거나 빠지거나 또는 무시해서 외면하거나 요거 이렇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현재에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포커스 어디에 몰입하든지 또는 무시하든지 하는 경향성에서 벗어나서 중도의 어떤 입장에서 마음 챙김이 안정되고 연속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정규적인 자성과 일상의 삶이 서로 지원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20분이나 30분이나 이런 수행을 한다면은 그것과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 챙김이 자기 수용적 알아차림이 서로 결합되면은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한다. 그래서 통합된 전체로 발전한다. 저는 이제 정규 자선을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정규 자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일상의 삶에서의 알아차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내가 자선하는 시간과 이걸 이제 서양 사람들은 포멀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포멀 마인드풀니스, 공식적인 마음챙김, 공식적인 명상이라고 하고요. 일상적인 삶에서의 마음챙김은 인포멀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요. 그것이 서로 통합돼 가지고 함께 발전한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집중과 산란함 사이에 있는 중도의 힘으로 몸으로 돌아오기, 몸은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대기실에 앉아서 있는데 또는 운전하다가 교통 체증 속에 운전하고 있다. 대기실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플랫폼에 있든지 또는 뭐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을 때죠. 또는 때로는 어떤 식당이나 뭐 영화관에 가기 위해서 줄지어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몸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렇게 집중과 산란함 사이에 있는 중도의 힘을 갖추면은 점차적으로 이게 개발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보다 쉽게 된다. 몸이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과 산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37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 8번째 줄에 있는데 이때의 집중도 익스클루시브 포커스예요. 배제한 집중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딱 하나에만 이거는 이제 사마디를 닦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포커스가 배제적인 집중. 다른 거 다 안 보고 딱 하나만 보는 거. 마치 뭐 자폐성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들이 딱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딱 보는 거. 그런 것과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디스트랙션이니까 산란함은 아까 말한 무시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냥 집중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배제하는 집중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어쨌든 삼매를 닦을 때는 이런 집중의 힘이 필요하죠, 실제로. 근데 마음 챙김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열려 있고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좀 많이 나가게 되겠니?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네. 진도를 막 많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이해하는 것, 이해는 좀 되셔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우리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몸으로 나타나죠. 소마틱한 경험들이 나타나죠. 감정이. 네. 그러니까 몸으로 돌아올 때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과 함께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일단 어깨가 불편하다,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이게 몸으로 이제, 불편함,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 몸에 지금 이제 집중하면 이 스트레스를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깨가 네, 굳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죠. 하여튼 몸이라는 게 그냥 우리 감정이나 느낌하고 동떨어져서 이렇게 있지는 않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항상. 연결돼 있죠, 당연히. 그럼 이 두 가지를 단순히 호흡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관찰한다고 한다면 그런 감정이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도 같이 관찰되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두드러진 경험이면 당연히 어깨가 무겁고 통증이 있으면 여기에 주의가 머물겠죠. 그럼 그럼 그냥 통증, 무거움 이렇게 관찰할 수 있죠. 그냥 무거움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몸을 하면은 관찰. 이제 그것을 뭉치게 했던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몸에서 어떤 소마틱한 심리적인 그 어떤 경험들이 몸에서 나타날 때가 되면은요, 이거는 좀 많이 심각해진 상태예요. 예컨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불편하다면은 그냥 관찰하는 것도 좋은데 일상생활에서는 풀어주면서 관찰하면 되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냥 두지 말고. 근데 명상할 때 오래 앉아 있으면 명상하는 자세도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해지잖아요. 그거는 스트레스에서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예요, 그냥 그대로. 그럼 그것대로 그냥 관찰하면 돼요, 그거는. 피하지 아, 말고, 무시하지 아, 말고 그냥 보는 거예요. 마치 아, 아까 그 목동이 소 보듯이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달라붙어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배제하고 그것만 보면. 그런데 사티를 기르려면은 이제 마하시 방식에서는 그 두드러진 경험을 그냥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음, 여기서 말하는 집중과 여기 산란함은 집중은 탐착하는 거고 산란함은 싫어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죠.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통증이 생겨도 무시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통증을 그냥 보라는 거예요. 아, 근데 통증이 생긴 것이 그냥 보고서 통증을 참고 있으라는 것도 좌선할 때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아프고 힘들면은 아픔의 원인을 발견해서 나름대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몸으로 돌아오게 할 때 항상 음, 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몸의 자세를 다시 관찰하라는 거예요. 몸의 몸의 자세를 자세. 알아차려라. 기본적으로. 음,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제 앵커링 한다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닻을 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현재 순간으로 돌아와서 현재의 몸의 자세를 끊임없이 그걸 알아차리고 있으면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사티의 힘도 생기고 알아차리는 힘도 강해지면서 우리 심신을 이제 불편하게 만들었던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가라앉게 된다 이런 뜻이. 설령 올라온다 음, 하더라도 그것들도 관찰하면 되니까. 네. 교수님, 예, 그 제가 그 엠보디먼트라고 그 심리학에서 실험이 많거든요. 예, 예. 그걸 보면은 아까 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똑같이
우리의 신체가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요걸 역이용해서 하는 네. 훈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여기 사회심리학자 여기 실험에 보면 이렇게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웃는 이렇게 인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해 하더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세를 바꿈으로써 우리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 역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몸에다가 알아차림을 이렇게 입력해버리면 예.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몸을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방금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엠보디 가능하죠.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걸 보고서 이렇게 제가 교수님 그 책을 보고서 제가 한번 막 화가 났을 때 먼저 내 몸으로 돌아와서 마음 챙김을 하니까 그 화가 메타 막 그 명상을 할 때 그때는 막 이렇게 마음이 혼란한데 먼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쉰다라고 생각을 딱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뭐 당연히 되는지. 예. 그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 감정 상태에 휘말렸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그냥 몸으로 와서 주의를 몸으로 확 돌려버리면은 그 감정에 빠져 있는 조건들이 작용하지 않게 되고 그 감정은 이제 끈 떨어진 연처럼 또는 끈 떨어진 이 고무풍선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게 몸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고 그게 훈련이 잘 됐으면 빨리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신체적인 아까 이제 박현준 선생님 말씀하신 신체적인 어떤 그 동작을 취함으로써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불교도 어느 정도는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진 않아요. 단지 신체 동작으로 돌아오면서 그거 자체가 이미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심리적인 상황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과도한 집중이나 산만해지는 그것들로부터 이제 마음을 이제 그 두 가지가 가라앉고 적당한 강도의 대상을 파악하고 마음 챙기는 힘으로써 집착하지 않으면서 또는 외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현재 깨어있는 상태가 쭉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몸에 마음 챙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게 진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아날로여 스님이 중간에 딱 놓았듯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금방 듭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하시 방식으로 윗바사나 하면은 복부의 움직임을 부러운 꺼지마 알아차리잖아요. 이게 그냥 처음에 하거나 또는 마음이 훈련을 안 단 채로 조금 하면은 그렇게 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부름 꺼짐이 명료해져서 사티파타나가 마음 챙김이 확립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의 부름 꺼짐은 굉장히 마음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명료하게 깨어있게 하고 그런 힘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하네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4박 5일 마구사에서 수련하면서도 그 경험이 딱 오니까는 그냥 복부에 부름 꺼짐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활동이 아주 강해져서 힘이 생기니까는 전체적인 심리적인 이 상황이 딱 안정되더라고요. 그리고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편안한 것이 더 가면 이제 기쁨과 행복감으로 더 이렇게. 그리고 에너지도 생겨요. 훨씬 더 힘도 생기고. 뭐 이 경험은 뭐 명상할 때마다 늘 명상이 좀 될 때 한 2, 3일 지날 때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경험들이니까. 교수님, 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예. 제가 요즘 그거 한 21일 큰일을 당한 게 한 21일 되는데요. 제가 옆에 아주 친했던 50대 되는 애가 아줌마하고 어릴 때부터 친했던 애가 아파가지고
지가 못 견뎌가지고 24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투신 자살을 해버렸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 애가 네, 그래가지고 그 애가 그 앞에 이제 쟤한테 마음의 위로를 뭐한 반나절 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극복 초상을 치르고 나서 온몸에 이렇게 소름이 끼쳐가지고 한 보름간 이 소름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근래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래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했는데 내가 무상도 알고 삼법인도 알고 뭐 사승조도 안다고 하지만서도 내 몸이 그 마음과 안 같게 내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 게 너무 강한 반응이 나타나서 그리고 또 얘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내보고 앉아 그거 상주도 좀 그렇게 가지고 내가 선임 49제 오를 때까지 그 영정을 들고 도와달래 해가지고 그걸 같이 도와줬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소름이 안 끼쳐져 가지고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야, 내가 소름이 안 끼친다. 내가 공부는 다 해도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 좀 도와줘 하고서 제가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 이제 49제 이제 2제까지 갔다 오고 지금 3주째 오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이게 소름 끼친 건 없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지금 몸과 마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 학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시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그런 강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서도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제 산란한 이러한 마음을 알아차면 없어지도 그래도 지금 생각은 일어나거든요. 눈에서 눈물이 맺힌다든지 생각 조금 하면 그 애를 생각하면 이제 뭐 그 사람을 봐도 사람이 이 사람을 봐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 눈에. 네. 금방 있던 내가 금방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제 좀 나아졌어요, 많이. 근데 그렇게 지금 이 공부를 하니까 교수님에게 이제 이럴 때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다 헐렁지가 없어지겠죠. 이제 그럴 때 그 마음 챙김 학립이 한다고 하는데 교수님의 도움되는 한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도움드릴 얘기보다는 부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래서 괴로워서 막 헤매는 사람한테 장군이었는데 부처님이 딱 개송 하나 딱 일러줘요. 과거는 흘러갔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는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다. 현재의 이 마음 사티 마음 챙김을 확립시켜라. 흘러가고 있는 것에. 그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도 싫어하는 마음 일으키지 말라. 이 법문을 해주고 그 산타티라고 하는 장군 그 사람은 법문 듣고서 바로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 마음이 어느 정도 수행이 돼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근데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부처님의 그 정곡을 찌르는 가르침이 그런 효과를 줬는데 우리는 아직 마음 챙김에 힘이 약하잖아요. 수행에 힘이 약해서 마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슬픔과 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제 이런 사티파타나의 이 자세로 온다면은 좌선을 하시면서 또는 걷기 명상을 많이 하시는 걸 보내드리고 앉아있는 것보다 앉아있으면 생각이 올라오는 게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걸으면서 걷는 동작에 대한 이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좀 많이 연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경험이 좀 갈 거예요. 시간이 49제 지나는 동안에 점점 이제 마음이 좀 더 이제 수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벗어나시겠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충격이 오는 게 당연한 일이다. 내가 괴로워하는 게 몸에서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게 당연한 일이다.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지금 현재
이 몸으로 돌아와서 항상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을 좀 더 강화시키면은 그 생각에 또는 그 경험에서부터 거리가 조금씩 더 떨어지기 시작하지. 지금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리고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를 향한 자유명상을 또 많이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시니까 가족처럼. 그리고 수행하고 나서 수행에 어떤 좋은 마음이 이렇게 개발됐다면은 그 돌아가신 분한테 회양도 하고, 내가 수행한 공덕을 당신께 회양합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또 하고. 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14쪽부터 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하셨습니다.